저는 여기서 이제 가끔 컨텐츠 올리는 것들 모양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모양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리에선 여러분들 자리에서 최근에 작업한 그런 모양들이 이 부분에 뜰 거예요.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고요. 옆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열기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보일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열기를 누르시는 경우는 PS 파일을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때 누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어떻게 열 거냐라고 떠요. 요 앞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사이즈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도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여기 옆에는 뭐 사진 사이즈,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진 사이즈나 인쇄 사이즈, 뭐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뭐 모바일에서 쓰는 사이즈, 웹에서 쓰는 사이즈 이런 것들이 사이즈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사이즈는 최근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내가 사이즈를 직접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건 뭐냐면 사전 설정 세부 정보라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제목이고요. 제목은 나중에 저장할 때 설정하면 되면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폭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가 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 세로를 말하겠죠. 그래서 폭과 높이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대표 사진 사이즈엔 1000에 1000으로 맞춰 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픽셀이라는 단위가 보이시죠? 얘가 이제 포토샵의 그 단위 기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는 픽셀 단위로 맞춰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픽셀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전단지를 만들거나 하실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맞추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센티나 밀리미터로 바꾼다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 또는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걸 만들 때는 픽셀로 맞추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에 1000픽셀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해상도는 기본이 72픽셀 per 인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웹상에 띄우기 좋은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단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할 때는 해상도를 72를 주는 게 아니라 출력에 해당하는 해상도는요 300픽셀 정도를 주게 돼요. 자, 그 다음 밑에가 색상 모드 RGB 색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이 RGB 색상이고 그 외에 뭐 보면은 비트맵이나 회색 음영, 뭐 CMYK, 뭐 랩 색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RGB 색상을 보통 씁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이란 뜻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RGB로 작업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전단지를 만들거나 할 때는 RGB로 작업하다가 나중에 이제 CMYK로 변환해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CMYK로 작업할 거면 CMYK 색상으로 맞춰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 모드는 거의 RGB로 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맵은 뭐냐면 흰색하고 검은색만 들어가는 게 비트맵이라면, 회색 음영은 무채색, 즉 흰색에서부터 까만색까지 256단계의 회색으로만 설정할 수 있는 게 회색 음영이에요. 그래서 보통 RGB로 두니까 RGB 색상으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배경 내용은 흰색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검정색, 배경색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색상에 대한 프로필을 관리하냐 이런 건데 여기는 건들 일 없으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지라고 한다면 일단은 폭하고 높이 그리고 단위 보셔야죠. 해상도, 색상 모드 이 정도 일단 보시고 제작을 하시면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제작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 일단 제목 없음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아까 전에 우리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했을 때 여기 위쪽에 있는 요 사전 설정 세부 정보에 있던 제목 없음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거고, 저장할 때는 당연히 이름 바꿔서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50%라고 보이는 거는 화면이 지금 원래 그림이 50% 정도 축소가 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RGB로 설정했었으니까 RGB 컬러로 맞춰져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새 창을 하나 열어보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어떤 그림,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 상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파일에서 상품을 불러올 때는 열기를 누르실 거예요. 예제는 지금 딱히 없을 테니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실전 포토샵 폴더에 있는 거나 아니면 제가 저번에 전달을 해드렸었던 그냥 무슨 폴더였죠? 그때 CD1이었죠. CD1에 있는 사진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중에 일단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대추나 어떤 모양을 판매를 하려고 찍은 사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아마 얘네들은 편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라서 원래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은 사진이 하나 불러와졌어요. 얘를 이 위쪽에 보시면 탭이 보이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이동 툴로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가져왔던 배경에 위에 이렇게 사진이 덮어져서 생겨지고요. 이 안에서 이제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서 모양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한 번만 눌러볼까요? 컨트롤 T. 사진의 사이즈가 가져왔더니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땐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보시면 요 가장자리에 조그만한 이런 사각형들이 생겨요. 여기서 Shift를 누르시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크기로 이렇게 배치를 한 후에 마음에 들게 놓였으면은 엔터를 치면 이렇게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맞추는 게 가능해요. 자, 일단 이렇게 가져와서 사이즈를 맞춰서 만약에 어떤 대문 사진의 모양을 만들었다면 나중에는 파일에서 저장을 하셔서 파일을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어딘가 내가 원하는 경로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경로가 있다면 파일 이름을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주시고 파일의 형식을 설정한 후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일단 포토샵에서 제일 기본적인 파일은 PSD 파일이에요. 요건 이제 포토샵 전환 파일이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지금 사진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바로 PSD라고 합니다. 포토샵의 전용 파일이에요. 확인 눌러서 만드셨다면
그림 파일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JPG로 저장을 하면은 요 JPG는 그림 파일을 뜻해요. 그래서 저장이 됐을 때 두 가지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이 PSD 같은 경우는 포토샵 전용 파일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포토샵 파일이라면,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JPG 파일은 이제 그림 파일이니까 내가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대표 이미지에 바로 쓸 수 있는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중에 포토샵을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사진을 찍은 걸 내가 원하는 딱 그 사이즈에 맞춰서 배치를 하거나 꾸며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아까 이 검은콩 사진을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좀 주변이 어둡죠. 그러면 얘를 이제 밝기랑 대비를 보정해서 예쁘게 꾸미시는 방법. 또 만약에 요 위쪽에다가 뭐 국산 검은콩이라든지 어떤 글자를 적고 싶다면 그러한 글자를 적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요런 데 보면은 약간 예쁘게 찍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잡티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정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인트로로 보여드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될 내용 중에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포토샵이다. 이런 정도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까지 해보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 배우시는 거라 질문이 아마 있었을 거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단 질문을 먼저 좀 받고 다시 포토샵의 구성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소개를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눌러요.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1000에 1000픽셀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제작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을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요, 여기 포함 가져오기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포함 가져오기. 그러고 아까 CD1에 있던 건강2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요, 원본 사이즈가 그대로 크게 나와서 끌어다가 집어넣어서 아까는 크기를 조절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은 이 사이즈에 맞게 얘가 조절돼서 붙여져요. 그러면 일단 여기 가장자리에서 내가 크기만 원하는 만큼만 조절을 해서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에 저장하기. 저장하실 때 너무 파일 폴더를 바탕화면이나 엉뚱한 데 저장하다 보면요, 나중에 파일 폴더를 찾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왕 지금 하시는 김에 한번 저장하는 폴더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본인 USB에 저장하시고자 한다면 USB로 저장 경로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은 USB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문서 폴더 안에 새로 폴더 한 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문서를 한번 눌러보죠. 자, 지금 요 경로가 어떤 이메일 경로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저장을 했거나 최근에 아마 파일을 열었던 경로가 잡혀 있을 건데요. 일단 우리가 문서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한다라고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본인 USB 하실 분은 USB를 꽂아 놓으시면 아마 여기 USB가 뜰 테고 여기 안에 클릭하셔서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자, 문서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폴더나 파일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내 거에 폴더를 만드실 거라면 여기 문서에 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그럼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폴더의 이름은 포토샵 연습이라든지
뭐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서 일단 엔터를 쳐서 폴더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토샵 연습이란 폴더를 따닥 눌러주시면 경로가 내 PC에 있는 문서에 있는 포토샵 연습으로 잡혔죠.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에 얘가 지금 대추면은 뭐 대추 뭐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시고 파일 형식은 먼저는 PSD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저장. PSD는 뭐냐면 포토샵 변형이 이제 가능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쇼핑몰이나 이제 다른 데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사진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저장을 하시는데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름은 따로 바꾸지 마세요. 왜냐면 얘랑 이름이 같아야 그래도 얘가 얘구나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PSD가 일단 열어보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그냥 포토샵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떤 그림인지 일일이 열어보는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PSD 이름 요거 설정하셨던 이 이름 그대로 JPG를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름은 따로 안 건들게요. 그리고 아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셨다면 아까 대추일을 작성해서 저장한 포토샵 연습 좀 전에 만든 폴더가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형식만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JPG 옵션이 뜹니다. 여기 작은 파일, 큰 파일이 뭐냐면 용량, 해상도예요. 그래서 작은 파일은 일단 품질이 낮아지는 대신에 용량이 작아지는 거고요. 큰 파일 같은 경우 품질이 높아지는 대신에 용량이 커지겠죠. 보통은 8에서 12 사이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큰 용량으로 저장해도 된다 하면은 큰 파일. 아니면 그때 이제 내가 파일을 올릴 때 용량이라는 단위가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량에 따라 여기 보시면 용량이 몇 킬로다 이렇게 보이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히 용량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큰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8에서부터 12까지는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 화질에 어떤 큰 특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8에서 12 사이면은 크게 상관없이 확인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셨다면은 일단 제가 저장한 곳은 문서에 포토샵 연습이라는 폴더에 지금 대추라는 파일 하나 따로 저장을 해봤어요. 그러면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작업 페이지 하단에 파일 탐색기를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서에 제가 만들었던 포토샵 연습이라는 폴더를 찾아가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거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목록 형태로 떴다면 창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미리 보기 상태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추일은 이미지 파일이고요. 여기 있는 대추일은 PSD, 포토샵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잠깐 닫고 볼까요? 대추일을 따닥 눌러서 열어보면은 요거는 그냥 사진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았을 때 그냥 사진으로 열려요. 사진이기 때문에 대추가 이쪽이 좀 덜 나와서 이쪽이 나오게 해야 되겠어. 또는 대추가 너무 작아, 커, 조절이 안 돼요. 반면에 요 대추 1이라는 거는 요거는 지금 보면 PSD 파일이죠. 얘는 포토샵 파일이기 때문에 이 대추가 너무 이쪽으로 쏠렸네? 좀 내가 땡겨서 맞춰야 되겠네? 이렇게 후에 수정을 하고자 할 때 이 포토샵 파일을 들어가시면요. 포토샵이 열리고요. 화면이 옆쪽으로 떠서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레이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컨트롤 T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를 이렇게 더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크기로 만든다든지 후에 편집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PSD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대로 다시 저장하겠다 하면 파일에서 뭐 저장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해두면 되죠. 대추 2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요거를 JPG로 한 번 더 저장. 그래서 포토샵으로 일단 작업을 한 파일들은요 2번을 저장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PSD 파일. 두 번째로는 웹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이미지 파일인 JPG. 이렇게 2번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트로로 우리가 대표 사진 만드는 틀 안에다가 사진을 넣는 방법, 요것만 그냥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포토샵에 대한 가장 기본 구성, 구조를 좀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 화면의 포토샵은 좀 하얗죠? 근데 몇몇 분들의 포토샵 색깔은 저랑 조금 다른 색깔인 경우가 보일 거예요. 예, 난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포토샵은요, 컬러를 4가지 컬러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편집에 보시면 환경 설정 메뉴가 있거든요. 맨 끝에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은 일반으로 가볼게요. 인터페이스 부분에 색상 테마가 하나, 둘, 셋, 4개의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마 기본 색깔은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나올 거고요. 중간 색깔, 그 다음 색깔, 밝은 색깔 이렇게 색상 테마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매번 요거 환경 설정까지 들어가서 맞출 필요는 없고요. 색상 테마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F1번이나 F2번을 눌러서 이렇게 색상 테마를 조절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일단 화면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제일 밝은 테마를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샵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사진을 편집하고 보정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색상이라는 게요, 주변의 색깔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색깔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색상 모드를 이렇게 4가지 컬러, 그러니까 4가지 테마 중에 선택해서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환경 설정의 인터페이스에서 수정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조정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맞춰주시면 되겠고, 단축키로는 Shift F1번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 Shift F2번은 점점 밝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작업하는 창하고는 상관없이 이 배경에 이 내용들만 해당이 된다, 테마 색깔로만 생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 그냥 아까 어두운 테마로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다만 일단 제 화면하고 달라 보이다 보니 내 포토샵은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으신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가볍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위쪽 줄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은 파일을 편집하고 보정하는 그런 툴이에요. 자, 이 위쪽에는요,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문자, 선택이라는 각각의 명령줄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메뉴 표시줄이 되겠고요. 누르면 이렇게 그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 줄이에요. 여기 옆에 삼각형 있는 거는 그 옆으로 메뉴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을 아마 눌러보게 될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요 밑에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옵션 바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왼쪽에 보시면 어떤 그림들이 보이죠? 요 아이콘들은 뭐를 뜻하냐면 도구 상자 툴박스라고 해서 포토샵에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맞추는 데가 옵션 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툴을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옵션 바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옵션 바라는 건 툴을 어떤 걸 골라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옵션을 설정하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요 그림이 있는 부분은 그냥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색상에 대한 패널 또는 뭐 라이브러리에 대한 패널, 뭐 채널에 대한 패널, 패스에 대한 패널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포토샵을 이용하시면서 아마 조금씩 더 익혀지게 될 부분이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쓸 게 이 레이어 패널일 거예요. 자, 요런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구성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파일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파일에서 열기. 이번에 작업할 건 뭐냐면요. 제가 실전 포토샵에 일단 넣어 놓았던 요 PPT 파일을 조금 보면서 할게요. 요건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활용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PPT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연습을 시켜 드릴 건 이미지 이동이에요. 아까 살짝 활용을 해보긴 했는데 포토샵으로는 간단한 합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배경과 쇼파를 가져와서 이 쇼파를 배경에 합성해 보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가져올 거니까 파일에 열기. 경로는 아까 바탕화면에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를 열어주세요. 0 실전 포토샵이니까 아마 거의 첫 번째 위치쯤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코치 비지라는 요 그림과 코치라는 요 그림, 요 두 가지 그림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그럼 두 가지 그림을 같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가져와집니다. 아까 요 제목 없으면 그냥 닫을게요. 자,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태평식으로 가져와졌는데요. 첫 번째 요 코치 PNG는 지금 이렇게 쇼파 그림이 있고 요 배경이 지금 보면은 체스판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포토샵에서는 이 체스판 형식은요. 요런 모양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뜻해요. 즉, 이 지금 코치.png 파일은 이 쇼파만 있는, 즉 배경이 없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경이 없는 그림을 보통 누끼 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배경이 없는 그림을 저장할 수 있는 형식이 바로 PNG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10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원래 사진 그대로 사이즈대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RGB 컬러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요 옆에 탭을 제가 눌러볼게요. 요 옆에 탭을 누르면 이 옆에 탭 부분이 색깔이 다시 하얗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얘는 코치비지.jpg라고 적혀 있네요. jpg는 일반적인 사진 파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66.7%로 화면에서 66.7% 축소가 된 화면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RGB 컬러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요 JPG 파일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레이어라는 패널에 보면은 배경이라는 요런 레이어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그죠? 즉 이렇게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고 자물쇠가 잠겨 있는 레이어 상태로 있어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표준 레이어 변하지 말고 취소 누를게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쇼파 그림을 여기다가 합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코치.png 요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끌어서 떼어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쇼파 그림이 따로 떨어져 나왔고 이 쇼파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여기 이동 툴 상태로 잠깐 눌러 놓을게요. 혹시 다른 툴이 눌려 있는 분 있으실까봐 이동 도구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네 방향 화살표랑 아마 큰 화살표 모양이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어가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을 때 옆에 이렇게 창으로 넘어가면 흰색 화살표에 네모난 표시, 플러스 표시가 같이 생긴 커서가 나타났을 거예요. 이때 떼면은 이렇게 소파가 옮겨져 왔죠? 얘는 이제 별로 이제 필요 없으니까 X. 그리고 소파의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소파가 가져와졌을 때 이 그림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까 여기 배경에 자물쇠 있는 레이어까지 아까 확인했죠? 거기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위에 하나가 이렇게 더 씌워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게 바로 레이어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경에다가 소파를 움직여서 만들어 보시는 예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사이즈가 소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는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 식물보다 좀 많이 크다란 생각이네요. 그럼 소파의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할 때 그때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T. 자,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네모난 표시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네모난 표시를 크기 조절 상자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식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중심점이에요. 자,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때는 요 네모난 박스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Shift를 누르시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 동일한 비율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조절하시면 얘가 길쭉해지거나 넙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품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서 정 비율대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마음에 들게 잘 맞춰졌다면 엔터 치시면 적용. 한번 크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 보세요. 자, 컨트롤 T. 컨트롤 T가 아까 크기 조절이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 변형 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각형에서 우리가 크기를 조절해 봤다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화살표가 두 방향 화살표긴 한데 약간 이렇게 꺾어져 있는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이게 회전이에요. 회전은 중심축을 기준해서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을 할 때 가장자리에서 회전을 해주실 수가 있고 만약에 딱딱 고정된 비율로 할 거면 Shift를 누르면서 회전을 해주시면 15도 간격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중심점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놓고 회전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중심점이 돼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일단 회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시고. 자, 요 그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비율, 회전, 기울기, 왜곡, 원근, 뒤틀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중에 요건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부분을 볼 건데 180도 회전은 180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킬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은 반대로 이렇게 90도 회전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할까 왼쪽으로 회전할까 이런 거고요. 가로로 뒤집기는 가로가 서로 상하가 좌우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지는 게 보이죠? 세로로 뒤집기는 상하를 뒤집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90도 회전, 좌우로 뒤집기, 상하로 뒤집기 요거들을 좀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쓸 건 크기 조절을 할 때 제일 많이 쓰겠지만 우리가 가끔 이제 세로나 가로로 뒤집거나 할 때도 요 툴을 활용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절해 보시면서 질문사항 받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계속해서 다음 진도 또 나갈게요. 자, 그림을 이제 여기다 삽입해서 넣고자 할 때 그림을 일단 열어야겠죠? 파일에서 열기.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할 건데요. 지금은 간단히 이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하나 올려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209 라네즈를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광고 사진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 라네즈.jpg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서 당겨서 이렇게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거를 다 가져다가 넣을 게 아니라 여기서 연예인 사진 부분만 잘라다가 여기다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진 부분을 선택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땐 우리가 선택 툴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이동 툴 바로 밑에 있는 게 선택 툴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여기 사각형 모양의 선택 툴은요.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다 라고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하는 툴이다 라고 뜨죠. 요걸 클릭하시고 내가 선택을 해올 부분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선택하실 때는 왼쪽 상단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오른쪽 하단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끌어서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이 선택된 영역을 이쪽으로 이동해서 놓고자 한다면 그냥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이제 이동 툴을 선택해서 얘를 끌고 옮겨주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쇼파 놨던 것처럼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붙여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한번 끌어다가 원하시는 부분만 이렇게 붙여와 보세요. 만약에 여기 가져왔다. 그럼 컨트롤 T 눌러서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시죠.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맞추셨다면 떼고 엔터. 자, 만약에 요거 잘못 가져왔다 하시는 분은요. 이 해당 레이어가 있어요. 가져오셨을 때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이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딜리트 누르시면 해당 레이어가 제거됩니다. 파일에서 열기 다시 한번 제가 라네즈 그림을 좀 가져올게요. 다시 이렇게 뜯어왔고 우리가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사각형 선택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가져왔어요. 그쵸? 그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옵션이 있어서 이 네 가지 옵션을 이번에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옵션. 얘가 기본적인 New Selection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선택 영역. 자, 이 새 선택 영역으로 범위를 잡으실 땐 영역을 잡고 만약 다른 부분을 영역을 잡으면 원래 선택했었던 영역이 풀려지면서 이렇게 다른 영역이 잡힙니다. 그죠? 새 선택 영역은 이렇게 다시 새로운 선택 영역을 잡는 게 새 선택 영역이라고 해요. 그럼 영역을 잡다가 여기도 조금 더 추가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사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 얘가 선택 영역의 추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보시면 여기 플러스가 따라다니죠. 영역을 이렇게 추가할 영역을 더 잡아주시면은 영역을 내가 덜 잡았을 때 추가로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세 번째 있는 요 옵션은요. 선택 영역에서 빼기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광고 부분은 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선택 영역 빼기로 이렇게 빼주시면 깔끔하게 내가 뺄 영역을 빼서 선택해 올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있는 이 옵션은요. 선택 영역과 교차된 부분만 선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처음 선택 영역이 있을 때 두 번째 선택 영역의 위치를 잡으면 교차가 되는 부분 있죠. 두 개 겹치는 부분. 그 부분만 남는 게 선택 영역 교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 영역을 조금씩 수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번 이걸 누르기 좀 불편하실 테니 단축키 정도를 좀 더 말씀드려 보면은 Shift는요, 더하기 역할을 해요. 선택력 더하기. 영역을 잡고 Shift 누르면서 다른 영역을 같이 잡으면 이렇게 다른 영역이 추가로 잡히는 게 보이죠? 자, 이번엔 선택 영역에서 Alt를 눌러볼게요. Alt는 빼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안 누르셔도 Alt 누르면서 이렇게 빼내면 선택 영역에서 잘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별로 쓸 일은 없는데 요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 선택력 교차는 Alt랑 Shift를 같이 누르시면 선택 영역 교차가 돼요. 그러면 내가 영역 중에서 내가 지금 잡는 영역과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더하기는 Shift, 빼기는 Alt, 교차는 Alt, Shift, 드래그. 조금 어렵게 생각 드신다면 단축키로 익히지 않고 이 부분 4가지 버튼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시간 차이겠죠?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단축키가 어렵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 버튼들로 뭐 더하기에서 영역을 잡아보시고 빼기에서 영역을 빼보시기도 하고 곱하기에서 교집합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만 남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선택 영역을 잘못 잡았다, 취소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다른 부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을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이 풀려져요. 또는 단축키는 Ctrl D가 선택 영역 해제예요. 한번 선택 영역 잡는 거 연습해 보시고 질문사항 받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저는 라네즈 그림을 아까 지워놨던 상태라서 선택 영역을 다시 잡아서 라네즈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동 툴로 선택역 안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니까 이렇게 화살표에 가위표가 생기죠? 여기를 뜯어서 이렇게 여기다 놔주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크기는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 마음에 드는 사이즈가 됐다면 엔터. 여기서 아마 가져온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옮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동 툴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까지 잘 생각해서 옮기셨거나 이동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이 부분만 필요해요. 여기가 필요가 없는데 선택 해제해 볼게요. Ctrl D. 얘를 움직일 때마다 얘가 따라다니고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아까처럼 딜리트 눌러 제거해 버리면 이게 다 지워지거든요. 레이어 단위로 지워지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이 그림의 이 부분만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영역을 다시 잡아요. 그 다음 이 영역만 지울 거잖아요. 딜리트. 그리고 선택 해제는 Ctrl D. 그러니까 영역을 우리가 가져오기 전에 선택 영역을 잡아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잘라내셔야 될 때도 그냥 이동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제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 해제는 다른 곳 한번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Ctrl D 눌러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선택 툴에는 조금 전에 이용했던 사각형 선택 툴 외에도 다양한 선택 툴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요. 옆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조그만하게 표시된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하위 메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한번 꾹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선택 도구, 원형 선택 윤곽 도구,
단일행, 단일열, 선택 윤곽도구 등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행과 단일열은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는 아까 확인했으니까 원형 선택 윤곽도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원형 선택 윤곽도구는 원 모양으로 선택해서 가져올 때 활용을 합니다. 자, 파일에 열기 눌러서 이번에는 초콜릿이라는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자, 초콜릿 사진도 마찬가지로 떼어낼 거니까 이렇게 뜯어주시고 여기서 여기 있는 초콜릿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선택 윤곽도구로 맞춰주신 다음에 선택하실 때는요. 여기 있는 위에 제일 끝점과 여기 왼쪽의 제일 끝점이 마주치는 이 위치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선택이 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이동 툴로 끌고 가시면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선택이 굉장히 편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아마 하실 때는 선택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원의 이 끝점 위치에서 그냥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잡히질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선택 영역 변형이라고 아마 중간쯤에 보일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을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크기 조절 박스가 나와서 이 크기 조절 박스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딱딱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지금 저는요. 그쵸?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잠깐 확인해 놓고 볼게요. 보기에서 보시면 스냅이라는 게 걸려 있을 때 아까처럼 뭔가가 딱딱 들러붙는 것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저는 이 스냅을 잠시 보기에서 꺼놓고 다시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 영역 변형해서 크기 조절할 때 이제 스냅이 안 붙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모양을 맞출 수가 있죠. 저 스냅이라는 게 뭔가에 이제 들러붙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냅인데요. 내가 어떤 선이나 모양에 딱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될 땐 되게 편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림에 맞춰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스냅이 걸려 있으면 오히려 좀 불편한 경우여서 보기에서 스냅을 끄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영역을 이렇게 잡았다면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완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동 툴을 선택해서 이 선택 영역 안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삼각형에 이렇게 가위 표시가 뜨죠. 이때 끌어다가 배치하시면 완료. 이렇게 옮겨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파일에서 열기. 이번엔 캔들을 좀 가져와 볼게요. 캔들, 열기. 아까처럼 또 저기다 뜯어서 가져올 거니까 얘도 이렇게 뜯어서 창에서 떼어낼게요. 자, 지금 이 캔들 모양을 가져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캔들은 동그랗지도 네모나지도 않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런 동그랗지도 네모나지도 않은 모양을 따오고자 할 때는 어떤 툴을 쓰면 될까요? 자, 툴박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다각형 올가미 도구 또는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가 뜰 겁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도 이런 옆에 메뉴가 뜨니까 참고해 주세요. 일단 저희 첫 번째 올가미 도구부터 볼게요. 올가미 도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력을 끌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아서 끌어서
마음에 들게 잡았다면은 이동 툴로 끌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쁘게 따지나요? 마우스로 끌다 보니까 마우스 드로잉이 잘 돼야 될 테고 옆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 가져와지기도 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일단 다시 지울게요. 딜리트. 올가미 도구로는 사실 자세하게 영역을 따서 가져오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올가미 도구가 하는 역할은요, 다른 툴을 좀 보조하는 역할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선택은 다시 해제하고요. 두 번째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또 설명해 볼게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의 경우는 각진 도형을 선택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캔들은 각져 있나요? 둥글둥글해요. 그죠? 그러면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선택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캔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요 선과 여기 배경 간의 경계선 라인이 또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하기 좋은 툴은 바로 자석 올가미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석 올가미 도구는요, 자석은 뭔가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죠? 여기서는 어디에 들러붙냐면 색상과 색상 간의 경계선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 혹시 요 빈도수라는 게 보일 텐데요. 빈도수가 낮게 돼 있다면 100으로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 정점 요 가장자리 선 중에 아무데나 일단 클릭해서 시작점을 잡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 얘가 알아서 영역을 잡아줘요.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가 아니라 그냥 마우스 몸통만 이렇게 끌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점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가 떠요.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력이 바로 따집니다. 그럼 이동 툴로 갖고 오면은 딱 내가 원하는 캔들만 이렇게 따낼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이 지금 모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썼어요.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정점 위치는 그냥 요 경계선 라인 중에 한 위치를 찍어요. 그러고 마우스는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끌면 돼요. 혹시 끌다가 이렇게 삐져나갔다 이럴 때는 딜리트를 누르면 정점이 한 개씩 지워집니다. 일단 마우스를 원하는 위치쯤에 갖다 놓고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정점 라인을 지워주시면 돼요. 잘못 이렇게 나갔을 때 딜리트 이렇게. 처음점 끝점 맞닿을 때 원래 동그라미가 뜨는데요. 만약 동그라미가 잘 안 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따닥 눌러주시면 시작점과 끝점이 자동으로 맞춰지면서 이렇게 선택력이 따지기도 합니다. 자, 이동은 이동 툴로 가서 끌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파일에 열기. 이번에 가져올 모양은요. 여기 지금 블랭킷 안에 있는 여기 요 로고예요. 여기 육각형, 팔각형인가요? 이 로고를 가져오고 싶어요. 얘네들을 좀 제가 크기 조절을 좀 할게요. 저는 요 화분에다가 또는 여기 있는 캔들에다가 이 로고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캔들에다 넣는 걸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로고를 보자면 각이 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주변을 보시면 이 주변이 좀 난잡합니다. 그럼 선택하기 좋은 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다각형 올가미 툴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져 있는 도형을 선택할 때는 다각형 올가미 툴을 활용해 주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화면이 작아서 내가 제대로 따기가 조금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컨트롤하고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화면을 조금씩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실 때는 여기 돋보기가 있어서 돋보기로 클릭해서 확대하시거나 Alt를 누른 채 돋보기로 클릭하시면 축소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적당한 크기로 확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왕 말 나온 김에 돋보기부터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자, 돋보기는요, 화면을 내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만큼 클릭해서 크게 보시거나 아니면 Al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돋보기가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죠. 또는 돋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확대, 반대로 끌면 축소가 되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편집하다가 매번 돋보기 툴 눌러서 이렇게 크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단축키로 말씀드리면 컨트롤 플러스가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가 축소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화면이 이렇게 잘려서 안 보인다 라고 한다면 화면을 이동해야 될 텐데요. 화면을 이동하는 게 손바닥 툴이에요. 이렇게 화면을 끌어서 지금 전체 화면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이동해서 이렇게 맞출 때 하는 게 손바닥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 툴도 매번 이렇게 만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대를 했는데 손바닥 툴을 또 누르러 저기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끌면은 손바닥 툴 역할을 해줘요. 다시 정리하자면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화면 이동이 된다. 요거도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보자면 우리가 화면을 100% 사이즈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이 100% 사이즈로 맞춰져요. 만약에 화면을 지금 현재 보기 좋은 사이즈로 맞추고 싶다라고 할 때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을 지금 화면에서 보기 좋은 상태로 맞춰서 보여줍니다. 이 경우는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돼서 보여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막 확대를 하다가 갑자기 100%로 맞춰야 된다. 이게 불편하잖아요. 여기 더블 클릭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컨트롤 1번은 100% 화면으로 보는 거고요. 컨트롤 0번의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보기 좋은 사이즈로 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축키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축키가 아직은 어려우신 분은 여기 있는 툴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내가 따고자 하는 육각형 부분이 잘 보이게 일단 화면에서 맞춰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이용할 거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예요. 이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각이 져 있는 요 꼭지점 부분을 찍어주세요. 클릭. 그 다음 각이 있는 부분을 클릭. 그 다음 각이 있는 부분을 클릭. 그 다음 각이 있는 부분을 클릭. 그 다음 부분을 클릭. 그 다음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첫 번째 끝번째 맞닿을 때 역시 동그라미가 뜨죠? 이때 클릭 하시면 이렇게 팔각형 배지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동 툴로 마찬가지로 끌고 옮기면 이렇게 배지가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해서 원하는 크기로 배지를 붙여주시면 되죠. 자, 한번 이렇게 요 배지만 떼서 여기다 붙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는 파일의 열기, 예제는 아까 캔들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캔들도 좋고 케이크도 좋고 마음에 드는 예제 그냥 고르셔도 돼요. 일단 저는 그냥 캔들에서 할게요. 자, 빠른 선택 도구는요, 그야말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예요. 영역을 누르면서 끌면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동그란 영역은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이 브러쉬가 너무 크면 세밀하게 영역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불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옆에까지 같이 잡히네요.
그럴 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시는 건 옵션 바에 역시 30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브러쉬 크기예요. 그래서 크기를 여기서 원하는 만큼 좀 작게 할 거면 작게 맞춰 놓으시면 불을 딱 잡기가 좀 쉽죠. 자, 브러쉬 크기를 매번 여기 와서 조절하기는 힘드니까 단축키를 한번 활용해 보자면 왼쪽 대괄호가 브러쉬를 작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 대괄호가 브러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브러쉬 크기로 맞추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퀵 셀렉션이라는 건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인데요. 여기서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는 주변의 경계선 여백 라인이 좀 또렷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빠르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파일에서 열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예제는 vmain이라는 이걸로 할까요? vAdd2? vAdd2라는 예제를 열게요. 열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좀 탭을 떼어 주시고요. 여기서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피망 부분의 안쪽을 끌어보시면 피망이 굉장히 쉽게 선택이 됩니다. 마음에 들게 잘 선택이 됐다면 이동 툴로 끌고 오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실 땐 테두리가 아니고 안쪽에서 이렇게 끌어서 선택하시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딱 잡아줘요. 좀 덜 선택된 데는 더 추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이동 툴로 갖고 오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만약에 요거 3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퀵 셀렉션 툴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영역을 3개를 잡으면 되죠? 안 어려워요. 이동 툴로 갖고 와서 배치. 컨트롤 T, 크기 조절. 그러고 닫으면 됐죠? 잠깐만요. 주로 제가 영어를 보다 보니까 빠른 선택 도구요. 이름 말대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를 뜻해요. 자동 선택 도구라는 거는요. 우리가 똑같은 색깔 또는 비슷한 색깔을 선택하는 툴이에요. 일단은 피망 예제에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잠깐 열기에서 피망 예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만약에요, 이 자동 선택 툴에서의 허용치는 원래 기본값은 32로 되어 있습니다. 32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빨간 영역을 찍으면 그 빨간 영역과 비슷한 색깔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허용치 값이 100으로 높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똑같은 영역을 찍었을 때 더 많은 빨간색 영역들이 선택이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허용치 100인 경우는 빨간색과 빨간색과 비슷한 색깔들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 허용치 값을 이번엔 대폭 낮춰서 10을 줬다면 딱 내가 찍은 색과 정말로 똑같거나 약간 다른 색깔까지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선택 툴 말고 자동 선택 도구의 경우는요. 내가 찍은 색깔과 같은 색깔 또는 비슷한 색깔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파일의 열기를 눌러서요. 여기 블링키2 요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아마 팔찌를 판매하려고 찍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요. 빠른 선택 툴로
자동 선택 툴로 허용치를 낮게 해주신 다음에 찍어주시면 이렇게 팔찌의 바깥쪽, 안쪽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죠. 선택 영역 더하기는 이게 이제 선택 영역 더하기니까 영역을 더할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서 선택하시면 팔찌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네요. 근데 제가 선택한 부분은 팔찌인가요? 팔찌의 배경 부분인가요? 팔찌의 배경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갖고 오면 진짜 배경만 갖고 와져요. 그죠? 그러면 실제 내가 원하는 게 팔찌 배경이에요? 팔찌예요? 팔찌. 그럼 선택 영역을 바꿔야 되죠. 그때 아마 제가 단축키로도 해놓긴 했는데 선택에서 선택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Shift Ctrl I입니다. 이걸 누르면 반전이 돼서 하얀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돼요. 그럼 이동 툴로 갖고 온다면 이렇게 팔찌만 예쁘게 잘 가져와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 나는 두 개가 필요 없고 하나만 필요해 하면 요거는 없앨 거잖아요. 그럼 아까 배웠던 사각형 윤곽 도구로 선택력 빼기 이렇게 빼버리면 이쪽만 남으니까 얘만 내가 이동 툴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물론 가져와서 지워도 되고. 한번 팔찌 한번 가져와 보세요. 파일에 열기, 블랭킷 여기 있습니다. 열기. 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여기서 흰색 배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 제품들을 선택하려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나머지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동 선택 도구로 허용치 값은 어차피 같은 흰색을 선택할 거니까 낮게 설정을 해주시고 찍는 거예요. 근데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뉴 셀렉션이라면 다른 데 찍으면 선택이 풀릴 거거든요. 그럼 선택력 더하기를 해서 흰색 영역으로 더 선택돼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거를 뒤집을 때는 선택의 반전 또는 제가 단축키로 적어놨는데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I를 누르시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동 툴로 끌고 오시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팔찌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포토샵에서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예제들을 가져와 보고 연습을 하는 동안에 레이어가 옆에 보면 레이어 패널에 계속 레이어가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어떻게 쌓이냐면 선택이 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다면 그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가 생기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처음에 가져왔던 소파가 제일 밑에 레이어 1로 있을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져온 팔찌가 아마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분도 있으신 게 중간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게 있다면 그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으로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아마 순서가 틀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자, 뭐 일단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지금 보면요. 여기 초콜릿이 있고 그 옆에 팔찌가 있어요. 좀 어울리지 않긴 하지만 초콜릿을 이 팔찌보다 위쪽에다가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팔찌의 레이어를 보면은 이 팔찌를 이동 툴로 자동 선택이 체크되어 있는 대로 찍어 보면은 해당 레이어가 이렇게 까맣게 선택이 돼요. 지금 팔찌 레이어는 레이어 9번이래요. 그럼 이 초콜릿은 레이어가 어디 있나 봤더니 클릭해보면 레이어 3번이네요. 지금 보면은 레이어 3번은 레이어 9번보다 훨씬 더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초콜릿 위에 팔찌가 올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팔찌보다 초콜릿이 앞쪽으로 오게끔 하려면 밑에 있는 이 레이어 3번 레이어를 끌어다가 레이어 9번 위쪽에다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제가 이 레이어 3번을 레이어 9번 밑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포토샵은요, 레이어라는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레이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피망의 그림도 제가 찍어 본다면 레이어 8번이래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초콜릿 위로 가면은 가려질까요? 아니면 밑으로 위에 보여질까요? 초콜릿이 레이어 3번이고 지금 피망 그림이 레이어 8번이라고 한다면 초콜릿 쪽으로 가져갔을 때 초콜릿 쪽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피망은 가려지게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 초콜릿 위에다 피망을 올려놓고 싶은 거라면 레이어 8번이 레이어 3번보다 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팔찌보다도 위에 가고 싶으면 레이어 8번을 레이어 9번 위에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의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작업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이렇게 끌어서 움직이셔도 되지만 제가 아마 단축키엔 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아지면은 일일이 끌고 올리고 내리고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대괄호를 누르면 한 단계씩 아래로, 왼쪽 대괄호는 한 단계씩 아래로, 컨트롤 누르면서 오른쪽 대괄호는 한 단계씩 위로 레이어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는 제일 밑으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는 제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는, 아직까지는 요거 단축키는 외울 필요 없고 이렇게 끌어서 위치를 맞추시되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요 부분도 좀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레이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피망을 한번 이쪽 밑으로 옮겨와 볼게요. 우리 옮길 때는 이동 툴로 피망을 옮기면 되죠. 그런데 내가 이 피망을 하나 더 복사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동 툴에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 뜹니다. 이때 끌어다 옆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피망을 선택하고 Alt 누르면서 끌면 복사. 그래서 피망 하나 가지고도 피망 밭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똑같은 방향으로 있으면은 똑같은 피망인 게 너무 티나니까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뭐 회전도 하고, 어떤 피망은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건 3개짜리였구나.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뭐 변형도 하고, 모양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 놓으면은 조금 다른 피망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복사하고 싶은 레이어를 클릭. 그럼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됐죠? 이동 툴 상태에서 Alt 누르고 있으면은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두 방향이 아니라 이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드래그하면 복사.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필요 없이 복사된 건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시면 바로 제거도 가능하니까 한번 필요 없는 모양들은 제거도 한 번씩 해보세요.